이게 바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온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 저번에 우리 몸의 7가지 핵심 체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7가지 핵심 체계 중 내분비계, 즉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 않나요?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진다,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다, 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 또는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자주 체한다. 만약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동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 몸의 4대 핵심 호르몬인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성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자율신경계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율신경계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심장이 막 뛰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죠? 음식은 소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게 자율신경계 덕분입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교감신경, 이건 우리 몸을 전투 모드로 바꿔줍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해주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동공이 커지고 소화는 일시적으로 불필요하니까 멈추고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교감신경, 이건 정반대입니다.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회복되고, 이 둘이 시소처럼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율신경계 호르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인데 작지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속도 조절기라 보시면 됩니다. 차로 치면은 엑셀레이터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자율신경계랑 어떤 관계일까요? 첫 번째 상황, 갑상선 기능 상진증. 즉, 갑상선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엑셀을 과도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심지어는 부정맥도 나타날 수 있고 손도 막 떨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더위를 엄청 타요. 땀이 줄줄 나고, 먹는 거는 많은데 살이 빠져요. 설사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심하면 눈도 튀어나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심장의 베타 수용체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같은 흥분물질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 대사율이 30에서 60%나 증가합니다. 교감신경이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상황,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죠. 이건 반대입니다. 교감신경 활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느려집니다. 항상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추위를 엄청 타고 손발이 차갑고, 먹는 건 별로 없는데 살이 찌고, 변비도 생기고 우울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맥박은 느려지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것도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그럼 부교감신경은 억제되고, 이 상태가 오래 가면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럼 대사가 떨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상선과 자율신경계,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는 정기검진에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문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런데 이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정기검진에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신은요,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의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 기관입니다. 부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바깥쪽에 있는 부신 피질에서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알도스테론이라는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안쪽에 있는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부신 수질은 사실상 교감신경의 일부예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만나는 교차점이죠. 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뭔가 위기 상황이 닥쳤다, 예를 들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심장이 빨리 뛰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신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이 확 쏟아져 나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혈압이 쭉 올라가고 근육도 경직되고 호흡은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2단계, 지속 반응.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뇌에서 신호가 가서 부신 피질에서 코르티솔이 이제는 분비가 됩니다.
코르티졸은 뭐냐면은 혈당을 올려주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면역을 조절하고 장기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해줘요. 원래는 좋은 겁니다. 코르티졸이 생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죠. 문제는 이게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끝나면 코르티졸이 내려가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은 코르티졸이 계속 높게 유지되다가 부신이 지쳐버려서 나중에는 코르티졸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걸려있는 부신 피로입니다. 코르티졸이 너무 많으면은 복부 비만, 달덩이 얼굴,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을 잘 못 자고 불안해지고. 근데 반대로 코르티졸이 너무 적으면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피로해서.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피로감이 더 누적되고 오후에는 거의 뭐 기절할 정도로 힘이 없죠. 그리고 혈압이 좀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동반되고 짠 음식이 미치도록 먹고 싶고 집중력은 뭐 거의 바닥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부신 피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신은 자율신경계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니까요. 자율신경 기능자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피로감이 심하신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율신경에 대한 기본적인 주사치료나 온열도수 치료 같은 루틴 치료가 있지만 부신은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수액치료나 약물치료를 병행을 하면 자율신경 기능이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치료하고 나면 피로감도 많이 좋아지고 자율신경 기능도 향상됩니다. 세 번째 호르몬은 성호르몬입니다. 성호르몬이라 하면은 여성 호르몬으로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 있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성호르몬은 남녀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있고 남성도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단지 비율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도 테토녀가 있는 거고 남성분들 중에서도 애견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성호르몬들이 자율신경계랑 무슨 관계냐? 먼저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요. 그리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전체적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근데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갱년기 증상들이. 안면이 홍조가 생겨서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줄줄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잘 못 자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이 동반되면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폐경기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들을 잘 치료해주면 자율신경계 기능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은 교감신경 활성을 지원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이고 성욕을 유지하고. 근데 남성 갱년기가 되면 이게 뚝 떨어져요. 만성적인 피로가 생기고 근력이 쭉 떨어지고 우울하고 의욕도 없고 성욕은 떨어지고 이것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중장년 남성 중에서 지나치게 떨어지신 분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해주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건 진정 효과가 있어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수면을 유도하고 불안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월경 주기에 따라서 자율신경 상태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경을 시작하면 호르몬이 다 떨어져서 좀 불안하고 배란기 즈음엔 에스트로겐이 올라가서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생리 전엔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PMS, 즉 몸이 붓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물결치듯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악순환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 많이 나오죠. 그럼 성호르몬 만드는 재료가 부족해져요. 같은 콜레스테롤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이 더 불안해지고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또 이게 악순환이 되고 또 갱년기가 오면은 성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면서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성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주사나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은 자율신경 기능이 향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호르몬입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뇌 안쪽 뇌하 수체에서 나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성장 호르몬 그거 어린이들만 필요하고 그때만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일생에 거쳐서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뿐이지 평생에 거쳐서 분비가 되는 거고 동일 연령대에서 지나치게 수치가 떨어진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재생하고 신진대사를 돕고 조직을 회복시키고 우리 몸을 매일매일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정비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은 언제 나올까요? 하루 분비량의 80%가 깊은 수면 중에 나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수면 시작하고 90분에서 120분 사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숙면을 또 취하게 되면 또 성장물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볼 건데 깊은 수면 상태, 부교감이 우세하죠. 몸이 완전히 릴렉스되고 이때 성장 호르몬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세포가 재생되고 피부가 회복되고 근육이 성장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지방이 분해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몸이 새 것처럼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면은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고 코티졸이 올라가고 코티졸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고 노화는 빨라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근육은 줄고 피부는 늙고 완전 하얀 곡선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그래도 이 성장 호르몬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 악순환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깊은 수면을 못 들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회복이 안 되고 더 피곤해서 스트레스 더 받고 자율신경 더 불안해서 더 못 자고 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서 성장 호르몬이 연령대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으면 40대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 기능이 올라가고 피로감도 많이 개선되고 복부 비만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0대 이전 연령에서는 성장 호르몬 주사요법 대신에 충분한 수분을 취해주도록 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올려줄 수 있는 아르기닌 주사나 보충제를 복용해줘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사요법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호르몬을 다 살펴봤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근데 이 호르몬들이 각자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가상의 케이스이긴 하지만 30대 직장인입니다. 야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있어요. 1단계, 부신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코티졸이 계속 높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잠을 못 잡니다. 2단계, 잠을 못 자니까 성장 호르몬이 저하가 됩니다. 깊은 수면을 못 들어서 회복이 안 돼요.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죠. 3단계, 갑상선 호르몬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대사가 저하되고 더 피곤해져요. 마지막 단계, 성호르몬의 감소. 코티졸이 재료를 다 써버려서 성호르몬을 만들 게 없어요. 능력은 떨어지고 여성은 생리불순에 빠지고 끝단계, 그때부터 자율신경 실조증에 걸려버리는 거죠. 자율신경이 완전히 불균형해지고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하는 모든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인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를 좋게 만들면 나머지도 연쇄 반응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는 무조건 잘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고든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에서 8시간은 충분히 자고 방은 완전히 어둡게 하고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녁에 커피는 절대 금지.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관리가 참 쉽지 않은데 저희 일상에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4-8호흡입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추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 이 호흡을 열심히 하루 수차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관리 또 다른 방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현대인들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취미생활 자체가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고 그때부터 자율신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영양 관리입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요오드가 풍부한 물질, 김, 미역, 다시마, 셀레늄, 브라질 너트, 아연, 굴, 호박씨, 그리고 성호르몬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부신을 위해서는 비타민C, 파프리카, 키위, 비타민 B, 홍곡물, 마그네슘, 그리고 아몬드와 같은 음식들을 좀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에서 5회 30-40분 정도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도 좋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주 2-3회 정도 해주시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코티졸의 레벨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 저하가 심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근육 운동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 15분 정도 쬐고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하고 저녁 7시 이전에는 식사하시고 이렇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서 일정한 흐름 속에서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위와 같이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데도 아래와 같은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심한 피로가 동반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오른다. 그리고 심계항진,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린다.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누워있다가 섰을 때 혈압이 확 떨어진다. 그리고 심한 생리불순이 있다. 그리고 정말 심한 피로감이 동반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혈액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이었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갑상선 호르몬은 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 반응 핵심, 성 호르몬은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고 성장 호르몬은 회복의 열쇠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율신경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의 몸은요, 정교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호르몬들은 각자의 악기를 연주자고 자율신경계는 이 모든 걸 조율하는 지휘자. 모두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부터 10시에서 11시에 꼭 주무시고 내일부터 호흡법 열심히 해보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하나씩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 호르몬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온케어 닥터 이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